읽히게 만들었을 때 보리자가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집중해 봅시다. 가장 단순한 거거든요. 습관은 성공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창의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읽어주실래요? 분명히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뭐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저는 창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창의는 도대체 뭐냐? 부정적인 것 제발 지우세요. 저는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그때부터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회의를 들어갈 때는 긍정적인 것, 될 수 있으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서 거기에서 뭔가 찾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저의 창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얘 읽어주세요. 되가 맞아요? 얘는요? 예. 사실은요, 살짝 기울였어요. 뒤집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짝 뒤집거나 기울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라고 맨날 배웠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걸 과감하게 뒤집습니다. 그리고 뻔뻔합니다. 왜? 그래도 되니까 똑같습니다. 자, 저의 창의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울여도 됩니다. 뒤집어도 됩니다. 이 시간부터는. 마지막 세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읽어주실래요? 분명히 이거 실패입니다. 얘는요? 예, 실패죠? 굉장히 잘 맞히셨습니다. 그럼 얘는요? 우와! 예, 그렇죠. 저의 세 번째 창의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창의란 실패를 성공으로 읽히게 만들었을 때 그게 창의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실패도 그 안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요소들, 그 단어가 쌓여 있고, 어떠한 실패도 그 안에 성공, 실패도 또 성공, 찾아가십시오. 많은 실패가 쌓여서 또 성공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는 저의 강의를 늘 할 때 초반에 머리를 그 브레인 마사지라고 하죠. 이 마사지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또 다시 4차 혁명입니다. 여러분, 4차 혁명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럴 때 하는 행동은 이렇게 하십시오. 스마트폰 얼른 꺼내서 구글 들어가지고 검색하면은 이런 것도 뜨고요. 이런 것도 떠요. 아이고, 그냥 막 도망다니네. 예, 이런 거. 뭔지 모르지만 뭐가 복잡해져 가지죠.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사이버 뭐라고 막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 이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집중해 봅시다.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합시다 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합니까? 20세기와 21세기 뭐가 달라졌죠? 누가 먼저 가져오느냐, 누가 먼저 독점하느냐. 이게 이제는 저는 20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 먼저 가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것을 가서 독점적으로 가져왔을 때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죠. 세 번째가 정보에 대한 습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정보를 정말 잘 찾는 분 계세요? 또 대답 안 하시죠? 예.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중학교 가셨죠? 중학교 나와서는요? 고등학교 나와서는요? 고등학교 나와서는요? 대학교죠?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이렇게. 예전 20세기까지는 모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식 학습이었어요. 가야만이 배울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도서관 등에 가지 않고서는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는데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 자체가 이렇게 정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무림무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학자나 교수나 선생이나 이런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우던 그 시대였었습니다. 지금은요, 검색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91년도 9일 학번부터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식의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AI에 의해서 당신의 지금의 가장 적정한 사회에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맞춤 정보 습득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거 금방일 겁니다. 아마 지금의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도 다 이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번째가 자산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자산이라는 게 뭐죠? 돈 되는 거겠죠? 어떤 자산이 있었죠? 저하고 가장 친하지 않은 자산들입니다. 무슨 현금, 무슨 선급금, 선급비용 이런 거 전혀. 저는 이게 20세기까지 자산이었다라면은 21세기는 얘가 너무 빨라요. 21세기에는 이런 자산이 등장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 한 평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검색 결과, 팔로우 이런 거. 이게 저는 21세기의 3대 자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페이스북 친구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들을 운영을 하면 취직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성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호행스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어쩌다 보니까 팔로우 수를 몇십만 단위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머리를 썼어요.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80만, 100만 단위를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야 되는 이유라는 거 혹시 아세요? 페이스북? 그게 그 친구들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심심풀이로 만든 겁니다. 그냥 70만 정도 가는 데까지 몇 개월이 안 걸렸어요. 왜? 그들이 운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몰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여행사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관광과 관련된 데에서는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제가 다른 사람하고 틀리면 포지셔닝이에요.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이걸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은 대학 때 축구 활동이었습니다. 이 대학 때 축구 활동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저는 제 축구부 생활을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인데 전 디자인 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체육교육학과 학생보다도 더한 놈이라고. 형 미대 다니지? 였어요. 미술대학 다녔습니다. 형 디자인 전공이지? 산업디자인, 공업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 전공이었는데 공업디자인하고 시각디자인을 이 체육교육학과 후배들은 구분을 안 합니다. 무조건 디자인입니다. 형 포스터 만들어야 되는데 형 만들어줘. 거절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죠. 미대 다니는 형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과제하듯이 갖다 줘요.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와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디자인의 신이래요. 디자인의 신. 저는 이때 깨닫습니다. 이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가족도 모르는 저의 행동이 벌어집니다. 졸업과 동시에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딴 데로 확 떠납니다.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제가 살 때입니다. 저는 사실 94년도 이때 홍대 앞에 노는 형이었어요. 거의 클럽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놀았는데 2000년도 4월에 홍대한 문화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일해달라고, 일해볼 생각이 없나고. 이게 제 지금의 저의 직업을 만들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는 게 서울에 있었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인디 문화라고 하는 비보이, 인디밴드, DJ, VJ 문화라는 건 처음으로 포지션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제 생에 있어서
서울시 정책개발연구원의 미총연구원인 이 삶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떠한 경쟁력도 가장 중요한 거는 포지셔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보 검색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검색 잘하시는 분 또 계세요? 책 읽으면서 저는 검색을 해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검색을 하면 많은 정보를 알겠죠? 더 정확한 건 뭐냐면은 책은 인쇄하는 순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SNS 이 이야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SNS 하시죠? 그런데 저를 이길 수 있는 건 혹시 있으세요? 예? 제가 특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조금 틀린 것이 저의 타임라인에 들어가면은 정보가 저는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정보를 잘 찾는 것도 있지만 정보가 가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타임라인에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좋아요, 댓글 달거나 공유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예요.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요즘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거를 갖다가 연속해서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보세요. 타임라인이 확 바뀝니다. 제가 혹시 벌 이론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방법으로서 제가 벌 이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혹시 벌 이론이 뭘까요? 벌 이론이 이런 겁니다. 지구상에서 육상에서 달리기 대회가 벌어졌어요. 100m 달리기 대회가. 전 세계 동물, 곤충 다 참여합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누가 1등 했을까요? 육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뭐죠? 치타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치타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1등 했다고요? 벌이죠. 왜 벌이 1등 했죠? 네? 날아다니니까 포지셔닝이에요. 예. 가장 빠르죠. 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치타의 콧등에 있었대요. 그리고서 피니시 결승전에 거의 와가지고 거기서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1등을 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뭐냐면은 창의적 재활용이란 창의적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이용하는 방법.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0년까지 스마트폰을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장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이런 것도 했어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이라고. 자, 갑자기 이 LED가 이게 나갔어요. 우리 수업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스마트폰으로 해야죠. 어떻게? 실제로는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냥 저는 페이스북에 뉴스토리라고 검색을 하면 제 기획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뉴스토리 28번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뭐가 딱 뜨냐면은 스마트폰 교과서가 되다.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여기 들어가라고. 그래서 같은 자료 그걸 넘기면서 저는 수업을 했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공유입니다. 공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뉴스, 제가 뉴거든요. RYNEWS에 NEWS를 검색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비공개 그룹이 딱 뜹니다. 여기에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정보가 될 만한 건 모두 다 공유하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곳이 뭔지를 들어가 봐요. 이곳에 제가 그래서 아까 혹시 영상 틀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예.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시회하고 같이 엮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만 보고 야 멋있다, 특별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특별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길 들어가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요즘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올려진 데에 들어가 보면은 그곳은 그것과 관련된 정보만 다 모아놓습니다. 그게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가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네? 어떻게 해요? 체험이요?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게 20세기예요. 아니, 저는 그게 제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잘 외우세요? 잘 외우는 방법은 뭘까요? 예? 반복하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의를 하도 많이 했더니 다 외워버렸어요. 가리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건데 첫 단계가 배운다 해요. 두 번째 단계가 찾아서 공부하는 사람. 세 번째가 이해해서. 다들 외우기는 하지만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응용하는 사람. 마지막 방법이 뭐라고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에서 저를 찾습니다. 어떤 회의를 가든 저는 굉장히 특별해요. 왜 특별한 줄 아세요? 제가 특별한 이유. 여기 뭐가 틀리죠? 저는 노트북을 갖고 가는 게 틀린 겁니다. 이 노트북이 틀린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제 강의를 들을 때도 한 분, 두 분 정도가 지금 노트북을 갖고 있잖아요. 저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틀려지는 겁니다. 저는 저렇게 노트북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딱 쓰면 벌써 검색 들어가요. 검색 들어가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사례를 다 검색을 합니다. 이게 틀리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뭐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옆에 있을 때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이러는데 하루에 나랑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패드엑스나 세바시 194회를 보면 제가 나오거든요. 한 편씩만 봐라. 15분에서 20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스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습관은 성공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때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사셔도 돼요. 대신 배고플 거예요. 많이. 하지만요. 저는 이런 겁니다.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거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4차 산업혁명 생각 안 해도 돼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능력은 키우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은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그때 되게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배고픕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평상시에 황당하지만 퍼펙트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실패한 공연이나 콘서트, 연극을 성공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청와대 가서 하면 됩니다. 그죠? 다 모아줍니다. 이슈도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한 첫 번째 콘서트라고 해서 계속 섭외 들어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예, 맞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확 줄어들었어요? 맞지만 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획자냐면은 남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만 전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때 저는 타이밍을 봐가지고 그때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또 써야죠.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뭐예요? 왜 어머니만 있어요? 예, 성공의 아버지는 뭐예요? 실행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실행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생각에 그쳐요. 아이디어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제가 오늘은 강의를 굉장히 쉽게 준비했어요. 왜 쉽게 준비했냐면은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4차 혁명. 저는 4차 혁명을 무시하십시오. 대신 20세기와 21세기가 뭐가 변했는지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왜? 가혹한 시대가 왔거든요. 청년 실업보다 더 무서운 게 정년 실업입니다. 그 정년 실업을 극복하는 게 그게 4차 혁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맥북 쓰셔야 되고 아이폰 X 쓰셔야 되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가르치시면 돼요. 누구한테? 청년한테 아니 청소년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70대 어르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잡이 생깁니다.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걸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그러면은 성공의 아버지는 뭐라고요? 예, 실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